EJM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케이스는 MS 컨퍼런스 때 했던 거긴 한데, 그때는 이제 EJM이 없었어서, EJM 포함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자 케이스를 정하였습니다. 남자 23세 환자이고, 팔피테이션과 테스트 디스컴포트를 주로 내원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인터미턴트하게 팔피테이션, 그리고 가슴 불편감이 있었고, 환자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예고 선수로 8년 동안 활동한 운동선수라는 점이 이제 히스토리상 있었습니다. 다른 특이 능력은 없었고, 이제 타병원에서 이 증상으로 내원해서 시행한 검사에서 PVC가 자주 나와서 PVC 프리벤션을 위해서 베타블로커를 소량 복용 중에 있었습니다. 타병원에서 시행한 경영부 심초음파에서 이제 이적성 혈액션이 마일드하게 떨어져 보이고, 그리고 LV 엔드 다이스텔릭 디멘전도 역시 조금 커 보인다고 하여서 저희 병원으로 저도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타블로커를 복용하고 난 뒤에 PVC 버든이 줄어들고 난 뒤에 시행한 심초파에서는 이적션 프랙션은 정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58%. 근데 뭐 디멘전 자체는 이제 크게 변화는 없었고, 이니셜 11레드 신전도입니다. 혼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너스 리듬이 이제 브레디카디아가 보이고 있고, PVC가 2비트 체크돼 있고, 여기는 앞에 PAB가 보이는 PAC가 에버런시, RBB가 동반돼 에버런시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PVC는 지금 일단은 프리코디알은 잘 안 보이지만 리드 2에는 약간 R 웨이브가 있고 리드 3에 PS처럼 보이고 디플렉션이 MDI가 좀 큰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브리커델이 없어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로컬라이제이션 하기는 좀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사이디드 PVC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일단 V1, 2, 3가 이제 파시티브인 거로 봤을 때는 뭐 크록스 가능성도 어려운 PVC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터를 이전에 타병에서 시행한 PVC는 버든이 17% 정도였고, 비트가 3개 연달아 나오는 서스테인드 VT도 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사이너스 브레디카디아가 같이 동반되어서 한 레이트 30대까지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으나 비즈니스를 동반하지는 않았습니다. 팔로 홀터에서도 역시 PAC, 바이제미니와 에버런시, 그리고 논서스테인드 VT가 관찰되었습니다. 트레드밀 테스트에서 이렇게 PVC가 3비트씩 나오고 있었는데, 아까 보이던 PVC와 조금 모양이 다른 PVC로, 그리고 멀티포컬한 PVC가 관찰이 되었고, 이 PVC 모양으로 봐서는 이 PVC는 일단 안테로라테랄 파퓰라리머스를 오리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테스트 엑스레이에서 카디오메갈리 소견이나 다른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이너스 브레디카디아도 있고, 그 PVC, PAC가 자주 나와서 다른 이제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와 MRI를 찍었는데 특별한 소견 없었고, LG 이네스먼트 소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환자 논서스테인드 VT와 프리컨트 PVC가 있었고, 그리고 프리컨트한 PAC도 같이 동반되었습니다. 사이너스 리듬이 느려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었고, 이니셜에 이적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다면 이제 PVC 인듀스드 카디오마이패스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워크업에서는 특별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 이제 사이너스 리듬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베타블로커를 계속 복용하기가 힘든 상태라서 PVC에 대해서 EP 스터디와 어블레이션을 계획을 하고 EP 스터디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니셜 리듬은 이제 사이너스 리듬에 PAC가 동반되었고, 에버런시가 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환자 이제 EP 방에 올라와서는 PVC가 관찰되지 않고 PAC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PAC 자체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PAC에 대해서 EP 스터디와 어블레이션을 계획을 하고, 옵터레이 카테터 또 이제 또 서메이팅을 시작하였고, 이니셜 카테터는
듀오데카 그리고 쿼드리플러 2개로 히스와 RV 쪽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PAC입니다. PAC는 이제 그 이니셜 포지션에서 CS9, 10에서 얼리스트 A 액티베이션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레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볼테이지 맵을 시행하였고, 액티베이션 맵을 시행하였을 때 CS19 바로 위에 있는 미드 셉텀 부분에서 얼리스트 액티베이션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게이션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그 포컬한 PAC 액티베이션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히스 태깅을 했을 때, 여기가 히스 자리인데, 히스 태깅과 이제 이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 사이에 14mm 정도 조금 가까운 소견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핑 카테터로 데이터 포지션을 다음과 같이 미드 셉텀에 시행하였고, 매핑 카테터로 매핑을 했을 때 이제 오블레이션 디스탈이 가장 빨리 보였던 H90보다 36ms 빠른 액티베이션 시그널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제 PAC에 대해서는 아래 미드 셉텀에서 얼리스트 시그널을 보였고, 매핑 카테터를 통해서 포컬한 액티베이션 사이트를 매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오블레이션을 시행하였고, 셉텀 부분이 히스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30W 40도로 로우 파워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보고 이 PAC 부분에서 이제 오블레이션을 시행하였고, 블락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하이 아래 페이싱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오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오블레이션 시행할 때 유니폴라 카테터에서는 A 시그널에서 QS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제 오블레이션을 하고 나서는 이제 PAC가 보이지 않았고 사이너스 브레디카디아만 관찰되는 상태였고 레이트는 40대로 체크되었습니다. 환자 계속 레이트 40대로 체크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이너스 노드에 이제 어떤 디스펑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IRA 라피드 페이싱을 하고 이제 끊어서 이제 사이너스 노드 리커버리 타임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페이싱 600ms에서 이제 코렉티드,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사이너스 사이클 랭스를 뺀 그 코렉티드 SNRT는 421, 그리고 500ms에서 540, 400ms에서 300 정도로 보였습니다. 540 정도는 이제 노멀 레인지에 약간 보더라인에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 완전 나이를 생각하면 조금 드러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이제 사이너스 디스펑션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실 그 전에 다른 워크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제 아틀레틱스와 베갈톤의 항진 때문에 이런 이제 사이너스 디스펑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카디오 뉴럴 어블레이션을 시행하기로 하고 카테터를 이제 하이 SVC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SVC 아래 septal 라인으로 똑같은 30도 40도로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을 때 이렇게 어블레이션을 시행하였고, 그때 이제 어블레이션을 시행하고 자극 때문에 PAC가 자주 나오긴 하지만 일단 베이스라인 레이트가 점차로 빨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블레이션을 끝마쳤을 때 확실히 이제 사이클 랭스가 짧아지고 하트레이트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이니셜 사이너스 리듬인데 확실히 더 카디오 뉴럴 오블레이션의 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블레이션을 마치고 나서 이소프로트레놀을 주입을 하였을 때 이제 PVC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PVC 모양은 일단 3에서 이제 QS2는 약간 애매하지만 QS 패턴을 보이고, V2에서 이제 R 웨이브가 큰 모습 보이고, 그리고
맥시멀 디플렉션 인덱스도 역시 큰 모습을 보여서 카디악 프록스에서 발생하는 PVC 가능성이 높고 LVB 패턴의 V6에서 S웨이브가 R웨이브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프록시마 MCV나 CS 쪽에 위치하는 그 오리지네이팅 되는 PVC라고 생각을 해서 MCV 쪽으로 이제 매핑 카테터를 집어넣고 매핑을 시작하였습니다. MCV 액티베이션 매핑을 시작했을 때 여기 MCVA 프록시멀에서 미드 정도 부분에서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가 관찰이 되었고 프로파게이션은 이제 포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매핑 카테터를 집어넣고 매핑을 하였을 때 이제 PVC가 발생하였을 때 어블레이션 디스탈에서 그 서피스 PVC보다 37ms 빠른 액티베이션을 관찰하였고 여기서 이제 페이스맵을 시행하였을 때는 한 90%보다 조금 적게 나와서 그렇게 PSO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썸머리를 해보면 NSVT와 프리퀀트 PVC가 있었고 한자 사실은 멀티포칼한 PVC가 있었지만 지금 EP 스터디 중에 도미넌트하게 나오는 PVC 모양은 카디악 프록스 PVC로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MCV를 매핑을 했을 때 MCV 프록시멀에서 가장 얼리스트한 액티베이션 사이트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PS는 89%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얼리스트 매핑한 사이트에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얼리스트 매핑 사이트에서 역시 PVC가 있었을 때 유니폴라는 QS 패턴을 보였습니다. 어블레이션을 시행 마치고 나서는 하트레이트 86회 정도였고 환자 이제 뭐 특별히 통증이나 이런 게 없어서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하트레이트가 떨어지지 않고 하트레이트는 80대 90대로 유지가 되면서 PAC와 PVC 모두 나오지 않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서 12일에도 심전도에서 하트레이트도 확실히 빨라졌고 다른 어리드미아도 이니비션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면서 같이 보이지 않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환자의 외래에서 팔로우업 할 때도 지금 사이너스 리듬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리뷰할 거는 이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과 이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있을 때 어떤 EP 스터디를 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한번 이제 리뷰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인트린직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익스트린직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트린직한 것은 일단 사이너스 노드 자체 이디오패시간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가 있어서 디스펑션이 있을 수 있고 MI가 있어서 그 부분에 데미지가 갔을 때 그리고 특히 이제 에핍 같은 타키아리드미아가 있으면 같이 이제 인트린직한 사이너스 디스펑션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익스트린직한 거는 제일 흔한 원인은 당연히 약이 제일 흔할 것이고 베이갈톤이나 이제 심파테틱 톤에 이제 모듈레이션이 잘 안 될 때도 익스트린직한 사이너스 디스펑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너스 디스펑션을 이밸류에이션을 하려면 일단 이런 당연히 홀터랑 트레드밀 테스트를 해야겠고 카로티드 마사지나 발살발 매뉴버를 통해서 하트레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이너스 리듬이 변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EP 스터디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EP 스터디에서는 크게 아까 저희 케이스에서 보았던 사이너스 노드 리커버리 타임과 사이너 아트리알 컨덕션 타임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너스 노드 리커버리 타임은 이렇게 라이트 아트리알 하이 아래에서 라이트 아트리알 페이싱을 하고 중지를 하였을 때 사이너스 노드가 리커버리 되는 타임을 말합니다. 여기가 이제 SNRT가 1120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베이스라인 사이클 랭스에 따라서 이제 SNRT가 변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사이클 랭스를 뺀 값을 corrected SNR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이너스 노드 오토매티시티가 이제 회복되는 그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티비티가 측정 방법에 따라서 이제 조금 많이 높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했던 것처럼 멀티플 레이트에서 멀티플하게 이제 측정을 한다면은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노멀 레인지는 한 500에서 뭐 각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500 정도 보고 있고 500에서 55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300 정도 더 짧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노 아트리아 공덕성 타임은 이제 이 이름 그대로 사이너스에서 아트리움으로 공덕성되는 타이밍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너스 리듬이 A1 이렇게 가고 있다면 프리머추어한 아트리얼 비트를 줬을 때 만약에 이제 프리머추어 아트리얼 비트가 여기 떨어지면 A1과 A2가 이제 콜리전 되면서 A3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말고 조금 더 앞에 줬을 때 이제 콜리전 이전에 A2가 사이너스 노드로 들어가서 리셋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되면 A3가 앞으로 당겨지고 이 경우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 경우를 이제 레더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A3, A2와 A1 사이에 거리를 빼면 이 conduction 타임이 뺀 것의 2배가 되고 그래서 이제 conduction 타임 요게 뺀 거에 나누기 2를 하면 conduction 타임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conduction 타임을 좀 인다이렉트하게 구하는 방법이고 사실은 다이렉트하게 이런 식으로 사이너스 노드 앞에 직접적으로 카테터를 위치를 시켜서 이렇게 디플렉션 타임을 계산해서 직접적으로 사이노 아테리아 컨덕션 타임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테크닉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인다이렉트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노멀 레인지는 40에서 120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이너스 노드 지수펑션이 이제 진단이 되었다면 카디오 뉴럴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어블레이션을 만약에 시행을 하는 경우는 물론 이제 파라심파테틱 톤이 증가를 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사실 사이너스 브레디카디아보다는 배수배가 싱코피인 경우에 이런 적응증이 가장 많고 뭐 일단 기존은 파라심파테틱 널브가 심장에 이너베이션을 하면서 이제 아시틸콜린이 분비되면서 무스카린 리셉터에 붙게 되고 거기서 이제 포타슘이 이플럭스가 되고 업테이크가 이니비션 되면서 니코티닉 리셉터가 스티뮬레이션 되면서 사이너스 리듬이 느려지게 되는 그리고 바수백을 싱코피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기전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갈톤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지를 일단은 잘 확인을 해야 이 어블레이션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종합을 해가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아트로핀을 줘서 하트레이트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제 뉴럴 어블레이션을 시행해도 별로 이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랬던 코렉티드 사이너스 노드 리커버리 타임이 525 이상으로 너무 많이 길어져 있으면 이것은 이제 인트린직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뉴럴 어블레이션을 시행해서 베이갈톤을 낮추더라도 사이너스 노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여기에는 너무 많이 길어져 있을 때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뭐 엑서사이즈 TMT를 하고 다른 것들을 종합을 해봐서 이제 이런 어블레이션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디오 뉴럴 만약에 어블레이션을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은 이제 라이트 아트리움과 레프트 아트리움 둘 다 이제 그 파라심파테틱 갱글리아가 이너베이션이 되는데 라이트 아트리얼 쪽에 먼저 보면 저희가 아까 어블레이션 했던 이 S베이스에서 라이트 아트리얼 라인에 있어서 갱글리언이 위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SBC 뒤쪽 그리고 IVC 옆에도 갱글리온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레프트 아트리움에 보면 이제 수피리얼 레프트 갱글리온이 여기 위치해 있고 안테리어 갱글리온 그리고 인테리어 이렇게 갱글리온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엠피리컬하게는 이렇게 갱글리온 A, B, C와 레프트 아트리움에서 어블레이션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엠피리컬하게 어블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일단 논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MS 컨퍼런스 때문에 지나가는 이게 한 가지 수정하자면 아까 TBC 플랫만 이거 코로나에 대한 코스를 치고 있어요. 아니 또 그 위치가 한약 박스 쪽에 내가 이노베이션하는 것은 있어가지고 그맨 처음 그 APC 시그널 걸래? APC. 라고 보여준다. 그런가? 네. 그거랑 아까 에블레이션 할때 시그널 보여준 거랑 비교해준 거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시그널. 에블레이션 할 때는 디스펀들 때문에 진짜 제일 빠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네. 좀 차이가. 네. 카테타가. 네. 그게 그 조그만 포텐셜이라는 거 있잖아. 보면 에블레이션보다 빠른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이 카테타가 안 들어가 있어서 어블레이션 카테타가 안 들어가 있을 때. 아니 밑에 걸 주는 거 온다고. 네. 그 7, 8, 5, 저 코너 사이언스 카테타 주는 거에서 기회를 준다고 그냥. 네. 네. 근데 굉장히 안마는 인공은 중간 너무 큰데 술먹는 거 아니야? 군인 그냥 아주 군인이라고 술 안 먹나? 아이고 병인데 병 같아. 아니 나중에 뭐 팔로우를 해봐야 되겠지만 성나고 확인해보고 이게 나다. 안 맞는 거. 대부분 이대원 그래도 너무 큰데 65. 그래서 운동선수가 또 ARVC랑 구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발비만 LB 사이즈가